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갓다의 고재성 대표를 이번 주 화제인에서 만나봅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의 청소부라는 독특한 소재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영화 소리도 없이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린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아동 완구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변형이나 응용이 가능해 오랫동안 가지고 놀 수 있는 완구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한 포털 검색 사이트의 장난감 검색 순위를 보면 카레이싱 완구류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블록 완구류 또한 필수 집콕 완구로 자리매김하며 검색수 1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특히 블록 완구류는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 2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5% 넘게 증가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놀이 문화,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집콕놀이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 열풍과 맞물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급기야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20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최근 3년간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3개 중 1개는 2030 세대 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의 신규 계좌 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20대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8만 2천여 개로 3년 전보다 23% 늘었는데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늘어난 만큼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의 신용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20대 대출 연체액은 2017년과 비교해 33% 급증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대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저금리, 저성장 구조 속에 최근 집값 급등을 바라본 20대는 기존 세대처럼 차곡차곡 모아 자산을 증식하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조바심에 사로잡혀 공격적인 대출과 투자로 몰려 개인과 금융권의 신용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철은 다가오는데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로 급등한 야채 가격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배추 한 포기에 8,000원에 육박합니다. 태풍과 계속된 장마로 배추 출하량이 줄자 배추값이 작년보다 60% 넘게 뛰었습니다. 금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무와 파 등 다른 채소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장철까지 앞두고 있어 소비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포장김치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국내의 포장김치 대표 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당분간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달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 가을 겨울 김치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갓다의 고재성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최근 폐기물 수거 방식의 문제점을 사업으로 해결하며 국내 폐기물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 폐기물을 자동으로 파악해 분류하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앱에 접목.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갓다가 바로 그 주인공. 무엇보다 갓다는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중고 거래로 쓰레기를 줄이는 역할도 이어가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갓다의 고재성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회사는 대형 폐기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는 큰 물건들을 버려주는 일을 좀 손쉽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 서비스 이름이 백이고 저희 회사 이름은 갓다입니다. 둘 다 이제 한국어인데요. 저도 이 회사 차리기 바로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 조직 안에서의 나오는 이제 대화 그리고 이야기, 의견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르다는 이유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위로 보고되지 않고 해서 사장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걸 제가 몸으로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같다. 우리가 모두 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그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는 좀 사명감을 이 회사 안에 좀 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주식회사 갓다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폐기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그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의 본사가 덴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폐기물을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 그 미국은 이렇게 시즌별로 집안의 인테리어를 좀 바꾸는 거가 약간 그쪽에 약간 뭐라 그러죠? 뭐 문화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폐기물 버리는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불과 이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생각하기엔 뭐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IT 베이스도 좋고 인프라도 잘 갖춰 있으니 한국에 하나 정도 이런 서비스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그 시즌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고 집에 있는 커튼을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인이 동사무소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서 다 여쭤봤어요. 서베이를 해보니까 다 불편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데 그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큰 시장이고 이 시장에 소위 말하는 컴페리터도 없고 엠프티 에어리어리고 그래서 누군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다 이 비즈니스는 싶어서 깊은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이 사업에서 혁신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백그라운드 기반으로 해서 해야겠다 생각해서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편하게 이해하시기에 전국에 200여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200여 개의 지자체 중에 폐기물 버리는 방식이 동일한 곳이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선정한 방식으로만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제 전국 공통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고 그 지자체에서 그 제공하는 품목을 선택한 뒤에 내가 이거를 직접 버릴지 아니면 누군가가 큰 물건을 대신 버려줄지 혹은 이 물건을 대신 버려주는데 돈을 주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너무 새 거니까 이건 누군가한테 판매하겠다 그래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내가 직접 버리는 방식은 스티커를 구매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뭐 출력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방식의 서비스 방식 할 필요 없이 앱에서 결제 그리고 신청까지 모두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뭔가 물건을 부착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내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수거 업체가 이렇게 수거를 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역시 이제 코로나19와 사태 그런 팬데믹 사태처럼 그 대면을 해서 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마침 비대면 서비스를 추구를 하고 적어도 스티커 붙이는 거에 관련해서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전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직장인이지만 사실 많은 동사무소가 6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가면 이렇게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버리고 집에 계속 쌓아두게 되더라고요. 미루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즉각적으로 내 집 앞에, 문 앞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의 그 페르소나 그러니까 주 사용층이 의외로 30대 그리고 50대까지의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집에 있는 남편분들이나 이제 아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건을 같이 안 내려주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불편하시는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안전하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물건도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니즈를 좀 해결해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분 중에 99분이 반대하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 포함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IT 베이스의 사업을 했었고, 그래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컸고요. 특히나 이제 폐기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드는 한국의 인식은 뭔가 좀 더럽고 뭔가 이렇게 좀 파편화돼 있고, 그거는 조금 지저분한 일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지금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저 같아도 반대는 일단 먼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설득을 했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에게 저 사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30페이지짜리 PPT를 직접 들고 가서 아버님 저 이렇게 사업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저희가 이제 기사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버님이 좀 주위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폐기물 관련된 문제가 제가 과거에 한 5년 전까지는 다음 세대의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폐기물 시장을 바라보면 당장 우리의 5년 뒤에 모습이 좀 걱정되고 불안해지는 것들이 아마 모두의 어떤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빨리 처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폐기물을 버릴 때는 함부로 버리거나 뭐 대충 버려도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게 살아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폐기물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뭐 당장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전 지구적으로도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들, 특히 재활용, 음식물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은 조금 대충 버리거나 뭐 좀 내가 쉽게 버리는 방식들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투명하게 버릴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저희 같다라는 회사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폐기물에 대한 문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지금 높아졌지만요. 사실은 에이시안 퍼시픽, 그러니까 동남아나 아니면 개발도상국 쪽 지역은 사실 저희보다 문제가 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폐기물 양은 많고 인구 수는 많은데 처리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서비스를 내년도 상반기에 수출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VC 그리고 각 지역의 이제 코트라하고도 잘 연계를 해서 지금 잘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생각보다 많이 폐기물 관련된 뉴스가 매일 나오더라고요. 뭐 재활용 처리 때문에 뭐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 이런 등등 여러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을 접할 때마다 이거 참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뭔가 당장 도움을 줘야 될 건데라고 하는 그 책임감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대적 사명과 같은 느낌도 한편으로 좀 받기도 하고요. 마침 이 사업에 발을 디뎌놨으니 진짜 작든 크든 뭔가 이 사회 혁신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요즘에 그 불쏘시개라는 단어가 꽤 유행인 것 같은데 이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명이
그 모든 집에 한 대의 PC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1970년대 초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세상에 그 비싼 컴퓨터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PC가 한 대가 아니죠.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두세 대씩은 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의 사명은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분들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후대의 자손들에게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 갔다가 지금부터 당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버려야 될 물건들이 다시 재활용되고 재순환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물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들 버리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역할을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서비스가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